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연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2가 이제 새롭게 출시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아이폰에 대한 스펙을 좀 이제 영상을 만든 게 많더라고요. 뭐 가격이며 스펙이며 언제 나오는지 뭐 어떤 기능들인지.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스펙이 아니고 이 아이폰을 그리고 신제품을 평생 무료로 갖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방법은 약간 후반부에 나오니까 뭐 급하신 분은 그냥 보셔도 되고 그냥 쭉 더 지켜보시면 좀 더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죠. 아이폰이 가격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그것도 평생 동안 어떻게 무료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뭐 하나씩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제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1위거든요. 아이폰이 지금 10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지금 돼 있고요. 여기 아마 아람코가, 사우디 아람코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미국 주식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애플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아이폰이 그렇게 시가총액 1위로 갈 수 있었나,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지금 12개월 동안 2배 이상 오른 거죠. 110% 올랐다는 거니까 굉장히 상승도 성장도 잘 되는 이런 회사, 왜 그럼 애플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유튜브 영상이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거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고, 이게 1984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이 매킨토시죠. 매킨토시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장에 출시하면서 이제 남겼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계속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애플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했었죠. 이제 아이폰이 출시까지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런 화면들이에요. 그때 영상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달랐던 거가, 약간 과거에는 아마 다 기억하시는 게 이런 도스 그런 컴퓨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나 이런 애플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그 영문 그 입력 형식에 있는 화면에 따로 어떤 뭐 그림이나 이런 뭐 아이콘 같은 게 없고, 이렇게 그냥 커서하고 이 그 도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도스 명령어가 이제 영어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로 내가 어떤 그런 그 명령어를 직접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못 쓰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는 이제 계산 능력이 굉장히 빠른 거, 뭔가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을 이제 컴퓨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빠른 속도 처리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아까 영상을 아마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신 분들은 이 매킨토시를 시장에 내놓는데, 이 컴퓨터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뭐 폰트가, 아까 보시면 여기는 뭐 폰트가 중요하지 않죠. 딱 그냥 이 도스 화면에서 명령어를 외우고 이제 실행되고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폰트도 하나인데, 다양한 폰트가 있어요. 그 이제 매킨토시에는 다양한 폰트가 있고, 그리고 문자 같은 것들이 이제 전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픽하고 사진 편집 기능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게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 매킨토시를 세상에 내놨을 때 일반 그 도스형 컴퓨터와 다르게 단순하게 이제 처리 속도가 빠른 계산기 형태의 그런 뭐 이런 처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들 생활에 어떤 다양하고 생활 밀접한 구석에 모두 사용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제품을 일상 속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분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1984년도죠. 84년도에 이 음악이 나오고 영상 같은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1984년도의 기술에는 이제 매킨토시가 가졌던 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현재 이제 2020년 뭐 지금 이제 되는 이제 유튜브와 같은 거죠. 영상과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는 이런 거 생각했겠죠. 하지만 스티븐 잡스는 1984년도의 기술에서는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였던 거죠. 하지만 미래 사회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영상이며 음악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을까, 유튜브 같은 미래를 아마 생각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게임 기능이 있거든요. 도스 게임과 다르게 이제 게임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게임 기능에서 영상적으로 뭐 체스 게임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이 정도의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이제 비트에 맞춰서
이제 구현되는 이제 게임인 거겠죠. 이런 정도의 게임이. 근데 현재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고사양 게임인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이런 게임들도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84년도에 이미 저는 그 스티븐 잡스는 이런 미래 시장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할 거다, 미래에는. 하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이제 초기 단계, 그때의 맥시멈인 그 기술 구현이 한 이 정도였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폰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폰트도 있고 사진 편집 기술이 있다. 이게 사진 편집하는 모습이거든요. 스티븐 잡스의 젊은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뭐 글도 자유롭게 다양한 나의 어떤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폰트도 쓰고, 또 어떤 이런 화면 편집 기능도 쓰는 거고, 또 이런 사진 편집을 통해서 어떤 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인스타그램이며 뭐 이런 페이스북, 그다음 뭐 이모콘티나 이런 걸 사용하는 뭐 많이 채팅을 하는 이제 카카오톡,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이런 미래 시장을 이미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예, 하지만 그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술 구현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던 거죠. 기술력이 못 따랐으면. 사람의 인식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스티브 잡스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갔지만 이 미래 시장을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84년도에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이 매킨토시를 출시를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또 영상에 아마 그 링크 영상을 따라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자를 쓰는 거죠. 제가 이제 타이핑을 치면은 이 매킨토시가 이걸 읽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 글자에 대해서 이거를 인식을 해서 읽어주는 거죠. 음성으로. 그게 현재 기술로 보면 이게 음성 인식 스피커, 예, 그 아마존, 예, 알렉사인가요? 예, 그 음성 인공지능 이제 음성 인식 인공지능 이제 스피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세상을 이미 다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상에서 내 걸 가지고 자유롭게 뭐 영화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자신들의 일상을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고 뭔가 뭐 편집도 하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나의 매킨토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꿈꾼 거죠. 하지만 기술력이 좀 부족했고 세련되지 못했던 과거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매킨토시 정도의 이런 그때 영상,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나온 거지, 이미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시장을 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 주식이 저는 저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984년도에 기술의 생활 밀착형 컴퓨터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모든 일상 분야에서 이 매킨토시를 사용하기를 원했으니까 어떤 생활 밀착형이면서도 이 컴퓨팅을 사용해서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꿈꾼 게 이제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일체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가져와야 되고, TV를 보기 위해서는 TV를 켜야 되고, 뭐 또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써야 되고, 이렇게 예전엔 과거에는 다 이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내 컴퓨터 안에서 그냥 게임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뭐 TV도 볼 수 있게, 이거를 이제 일체형으로 생각을 한 게 매킨토시였다는 거죠. 1984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애플이 어떻게 보면 그 추구하는 DNA,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계속 이 길을 걸어요. 이 일체형 길을. 그래서 23년 후죠. 2007년도에 1984년도에 매킨토시가 출시를 하고 23년 후인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죠. 예, 아이폰이 이제 2007년 1월 9일 날 이제 발표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출연이 되는데, 굉장히 이때 놀라운 게,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애플에서도 개발하고 또 딴 회사도 개발을 했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때 이제 아마 지금도 블랙베리가 있긴 한데 요즘 많이 안 쓰죠. 예, 근데 블랙베리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일체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체형. 뭔가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이 하나의 제품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거추장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애플의 이제 DNA죠. 애플이 추구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두 개가 다르죠. 예. 과거에 이미 매킨토시는 뭐 본체하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컴퓨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일체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체형 컴퓨터를 꿈꿨고, 기존에 이제 여기 이제 IBM이라고 아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시가 이제 과거 이제 뭐 대리나 IBM 뭐 이런 컴퓨터들, 예, 제가 로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예, 이런 데스크톱 컴퓨터를 보면 모니터가 따로 있고 본체가 있고
이제 마우스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 예,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23년이 이제 흐른 거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과거에 컴퓨터를 계속 사용을 이제 23년 동안 했었는데, 23년 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게 넘어오는 거죠. 어떤 그런 컴퓨팅에서 했던 기능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데, 이 모습이 되게 특이해요. 만약에 일체형을 꿈꿨던 이 아이폰하고 이 분리형이죠. 예, 분리돼 있고 다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 한마디로 뭐 TV 볼 땐 TV 써야 되고, 라디오 볼 땐 라디오 들어야 되고, 게임 할 때는 게임기 써야 되는, 이런 걸 꿈꿨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블랙베리는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죠. 딱 이 전체 화면에서 이 모니터 화면이 구분이 돼 있어요. 딱 구분이 돼 있고, 이 마우스에 해당하는, 예, 마우스에 해당되는 게 이 마우스 볼이 여기 이게 구별돼 있죠. 구별돼 있고, 키보드가 여기 하단에 위치되어 있어요. 고정으로.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영역을 나눠주는 거죠. 키보드 구역, 이건 마우스 구역, 여기는 모니터 구역. 이거를 일체형이 아니라 다 섹터를 분리해 놓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로 과거의 어떤 이런 컴퓨터의 느낌이죠. 그걸 그대로 옮겨 이제 블랙베리라면은 일체형 컴퓨터, 맥킨토시의 그런 DNA고 일체형 그런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 이제 아이폰인 거죠. 그래서 아이폰은 전체 화면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화면이 다 스크린으로 사용이 되고, 또 이 안에서 내가 손을 어디든 클릭하면 그게 마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뭐 이제 글자를 쓴다 그랬을 때는 하단에서 이제 키보드가 올라왔다 사라지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술력이 변화가 된,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까지 왔는데도 과거에 이런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렇게 모니터와 본체와 키보드, 마우스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발전해도 그와 같은 모형에 분리되어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거고, 이런 일체형 편리하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는 아시겠죠. 2020년도 지금 이제 13년 정도가 지났죠. 지금 아직도 이제 아이폰은 이제 세계 점유율 거의 이제 스마트폰의 거의 1위죠. 단일 모델로서는. 근데 블랙베리는 거의 제가 이제 뭐 쓰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장이 된 거죠. 예, 이게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의 이런 일체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게 좀 일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체형이니까 보통 이제 삼성이나 그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뭐 사진도 거기에 다 저장이 돼야 되고 연락처도 넣어야 되고 이제 메모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간.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싼 디스크를 조그만 초소형 싼 디스크라 그래서 싼 디스크라 그래서 옆에 이제 꼈다 뺄 수 있는 아마 그 삼성이나 LG 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계열 폰들을 아마 보면은 그 싼 디스크를 아마 쓰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제품에 이렇게 껐다 뺐다 해서 메모리를 확장시켜주는, 예,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외부로부터 뭔가를 더 추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메모리는 메모리가 하는 그 구역을 따로 나눠 놓는 것이고, 구역을 나눠 놓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싼디스크나 이런 거를 추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클라우드라는, 예, 이제 서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이제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저 위에 우리가 언제 어떤 구름 안에다 이제 저장시켜 놓겠다, 하늘 위에 띄워 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체형인 거죠. 일체형이니까 굳이 저렇게 거추장스럽게 싼디스크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은 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일체형으로 쓸 수 있는 그 DNA를 그대로 연장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계속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팟이 나온 거죠. 에어팟도 이제 그 줄이 있잖아요. 그 이어폰 줄이 있으니까 그게 거추장스럽고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에어팟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고, 또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이 아마 포트라 그럴까, 이제 하단 포트에 보면은 이제 그 이어폰 그 단자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충전 단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8핀으로 그냥 합체됐잖아요. 또 최근에 합체됐다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폰 8에는 이제 합체가 됐거든요. 이제 아마 6까지가 아마 그게 분리돼 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구멍이 과거에는 2개였다가 그렇게 이제 이어폰을 듣는 거, 그다음 충전하는 거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거를 또 합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폰은 계속적으로 이제 통합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 가는 게 이들의 이제 목표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게 사용되길 원하는 거니까요. 많은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것들이 이용되길 원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 그 충전 포트도 이제 없앨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아이폰 12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뭐 스펙이나 이런 것까지
근데 없애겠죠. 이제 왜냐면은 뭐 바깥에 이제 거추장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냥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된 그게 초고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는 것을 이제 더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투자자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이폰은 일체형으로 갈 거예요. 일체형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무선 충전을 했던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또 아까 또 얘기했던 그런 에어팟을 만드는 회사,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죠. 예, 핀란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쪽 회사 주가가 엄청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폰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일체형으로 가게 될 테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 뉴스 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남아 있는 게 좀 거추장스러운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보호 액정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딪혀서 깨지면 이게 손상이 되면 이제 비싸잖아요.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보호 액정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꼈다 뺐다 하는 좀 이제 일체형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케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최근 이제 특허 냈다는 거 뉴스 중에 이제 이제 패널이라 그래야 되죠. 예, 패널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체적으로 손상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저도 뭐 약간의 그 형상 기억 합금 같은 그런 생각인데 뭐 어떻게 그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특허를 지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뭔가 이런 뭐 보호 필름 같은 것들은 이제 필요 없게 이제 만들겠죠. 뭔가 일체형으로 가겠죠. 그런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결국은 이제 아이폰으로 그 기술을 이제 납품하면서 매출을 올리겠죠. 그럼 그런 걸 좀 찾아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아이폰의 이제 DNA를 우리가 한번 발견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합적이고 일체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 텐데 이제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폰이 왜냐하면 비용 지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과거에 그런 MP3 같은 쪽으로 아마 비용 지불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이팟을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애플이 어떻게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회사들을 투자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3번 제가 외칠 텐데, 예, 일체형이다. 애플은 일체형이다. 예,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답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아이폰을 그러면 신제품을 평생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이폰을 계속 썼거든요. 아이폰이 지금 이제 6번째 제품을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이폰을 계속 쓸 것 같아요. 평생 쓰니까 저는 뭐 2년마다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2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기계값만. 원래 뭐 프로모션이 붙거나 이러는지 모르지만 한 200만원 정도 하는데 내가 2년마다 200만원씩 쓴다 그러면 10년이면은 이게 10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10년에 1000만원씩 내가 이 애플에다가 돈을 계속 헌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라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짓거리를 아마 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2년마다 이렇게 200만 원씩 이 회사에 이제 헌납을 자기 주머니에서 해주는 일들을 할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럼 평생 무료로 내가 이 애플의 신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보면 이제 애플의 그러면 이제 성과를 한번 볼 텐데, 이제 애플이 2007년도 1월 9일 날이죠. 여기 스타팅 데이트 보시면 이때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왔고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날짜 10월 12일이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주가는 3.31달러였거든요. 3.31달러. 근데 현재는 이제 124.4달러가 됐고, 그래서 이제 13년간 이거는 이제 그 디비던 리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죠. 리인베스티드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다시 배당금을 재투자를 한 거고, 요 밑에는 배당금은 이제 재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는 이제 성과가 이제 4,249포인트죠. 그러니까 한 42.5배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리고 해마다 평균 31.53% 상승을 했대요. 이거 보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30% 이상 투자 못 내시는 분도 많거든요. 대부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애플의 13년 동안 평균 수익이에요. 평균 해마다 31.53% 늘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돈을 잘 버는 회사죠.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년마다 우리는 이 회사에 200만 원씩 줘야 되고 10년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줘야 되는 회사예요.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배당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이제 한 38배 정도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배당으로 받자는 거예요. 배당으로 이게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라면 우리가 배당으로 아이폰을 한번 받는 게 가능한지 한번 보자. 그래서 13년간 이제 배당 투자를 다시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배당을 그냥 받아야 되면, 왜냐면 배당금으로 제가 이제 아이폰을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당 투자 안 하는 걸 봤을 때 2007년도에 한 주 가격이 3.31달러였고, 이제 현재 아이폰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주는 배당금은 이제 지금 스프리시라서 이제 분할을 했죠. 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적용된 가격으로 예상하면 한 0.82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주에. 그러면은 과거에 이때 내가 일정 금액에 투자했던 한 주로서는 0.82달러를 지금 받는다 그러면은 현재 시가 배당률은 현재 배당률로 보면 24.8%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 내가 애플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은 2007년도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라고 보면은 밑에 걸로 볼게요. 밑에는 이제 이제 위드아웃이니까 이제 배당은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은 내가 받아야 되죠. 그 받은 걸로 내가 아이폰을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배당 재투자 안 한 걸로 보면은 이 400만 원이 이게 1억 5,608만 원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38배가 올랐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억 5,608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400만 원 넣고 대신 시간은 13년 동안 흘렀죠. 그만큼 애플이 해마다 30% 연평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여기에는 배당금이 포함 안 돼 있고, 만약에 배당금도 13년 동안 1,784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40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엄청난 거죠. 예,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지금 보면 막 바로 애플 사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400만 원에 대해서 24.8%의 지금 배당을 받겠죠. 왜냐면 2007년도에 내가 400만 원을 넣은 거죠. 요 한 주당 3.31달러 가격대에서 400만 원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재 이제 배당률은 24.8%니까 그렇게 되면 해마다 현금 배당이 한 100만 원 정도씩 나오거든요. 25%니까 1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약간 물론 세금 내고 이래야 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약정을 하잖아요. 보통 24개월 약정을 하니까 2년마다 새 아이폰을 이제 구매할 때 배당금이 내가 200만 원씩 이제 해마다 들어오는 거죠. 400만 원 그때 넣어놨으니까 200만 원씩 들어오니까 2년 약정할 때마다 무료로 저는 바꿀 수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이건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저는 이제 평생 아이폰을 바꾼다 그랬는데, 이 아이폰을 만드는 게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 망하면은 결국 아이폰도 없을 거고, 이 애플이 망하지 않는다면은 이 현금 배당 100만 원 이상씩 더 성장하면 더 이 배당금이 계속 오르겠죠. 이제 미니멈으로는 100만 원 개런티가 돼서 지금부터는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애플이 살아있으면 나는 애플에 그 2년마다 신제품을 받으면 되는 거고, 배당금을 통해서. 애플이 망했으면은 뭐 애플이 망하거나 아니면 청산됐다 그러거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식시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때 4천만 원 넣어놨으면 15억이 되는 거네요. 예, 15억이 되는 거고, 그때 4천만 원 넣어놨으면 15억이고 해마다 1,0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해주는, 예, 그런, 예, 게 되는 거겠죠. 예.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까지 만들었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식에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회사를 알아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 DNA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의 그게 가장 강점인 거고,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고, 모든 가장 편리하고 가장 간소하고 불필요하지 않게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이폰이라고, 일체형으로 만든 그 DNA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일체형이 나올 때마다, 그런 기술력이 나올 때마다 관련 업체를 좀 찾아보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네, 시청해 주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